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끊임없는 말바꾸기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사회의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 검찰의 추가 고발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3개월간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학원 이사진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해서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 기감이 되는 그런 마무리를 저희들이 짓고 싶어서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이제 끝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때 협력이 되지 않고 잔류이사진들이 사퇴를 전제로 또 몇몇 이사 추천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 수용을 한 상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재개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입장을 완전히 번복해서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했고 현 이사진들은 교장단의 반대로 사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 회계 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서약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재정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료에 대해서 어쨌든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많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되고요. IRS에 제출한 서류 중에 여러 항목들이 지금 최근에 보고된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검찰과 국세청에 상세 회계 내역 열람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이제는 제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동포재단 사태가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에 모든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인동포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리고 한인 사회로서도 일제단결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 주 수요일 정기 모임을 소집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시의 또 다른 고민은 길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입니다. 천사들의 도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LA시가 이 같은 무단 쓰레기 투척 투기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적발 시 기존 과태료를 3배까지 인상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무단 투기로 LA시 도심과 주택가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LA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난 5개월간 조사한 결과 매주 5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이상 늘어난 293톤에 달합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20%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80%의 쓰레기 중 75%가 기업이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로 절반에 가까운 41%가 LA 다운타운 도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와 도시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오일이나 거의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폐타이어 등입니다. LA시는 기업과 개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범의 경우 $500, 2차 적발 시 $750, 3차 위반 시 $1,000의 벌금 혹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d so if you do business in LA, you are required by law to have trash collection services. And if you don't, and you commit misdemeanor illegal dumping, you could be subject to a $1,000 fine or 6 months in jail. 위생국은 650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4%에 달하는 기업이 쓰레기통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도심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조명 등을 설치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사복 공무원들이 거리 곳곳을 감시하게 됩니다. So that they're out on the streets at night. If you think you can get away with it because it's nighttime, look around because we probably are there. And at times they are even where we need to be undercover. We added a second enforcement team and installed lighting and 20 video surveillance cameras in the most affected areas throughout the city. And all cameras, I'm proud to report, are up that we have purchased. LA시는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에 250여 명으로 구성된 청소부들을 동원해 거리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우리 모두가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화 위험이 커진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오늘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강제 단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LA 타임스 등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 회사 PG&E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에라 푸틸스 지역, 오후 3시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와 나파 소노마 카운티에 강제 단전을 시행했습니다. 컨 카운티와 샌 마테오 일부 지역에도 오늘 저녁부터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G&E는 최장 48시간 강제 단전 조치가 지속된다면서 대다수 가구는 48시간 이내에 전력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단전은 산림지대에서 끊어진 전력선이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위원회는 앞서 강제 단전을 최대 12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PG&E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파이어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됐으며 산불 배상 책임으로 보험사들과 11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PG&E는 배상 책임에 따른 재정 악화로 연방법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비싼 담배세를 피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정부가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방우정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담배로 캘리포니아주는 1,900만 달러, 뉴욕은 2,100만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600만 갑, 뉴욕의 경우 500만 갑 이상의 담배가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주정부는 우편으로 미국 내에 밀반입되는 담배를 근절시키기 위해 연방 우체국이 담배를 압류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세관 단속국 CBP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는 허가된 면허가 없을 경우 미국 내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해외에서 담배를 주문해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소송과 관련해 연방 우체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담배 운송과 수령,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9-2020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지난 6월 LA 카운티 산정국이 발송한 2019년 재산세 산정 통지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산정가치 변경 통지서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인상폭은 연 2% 상한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재산세 인상폭이 2%를 넘거나 산정가에 비해 낮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 제기되더라도 10월에 받은 통지서에 고지된 재산세는 완납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진행 중에 재산세 납부를 미룰 경우 과태료의 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연체 유예 기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재산세의 10%에 해당되는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2차분 납부일은 내년 2월 1일이며 유예일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지난 2017년 LA 다운타운의 랜드마크로 들어선 대한항공의 윌셔 그랜드 센터가 개관 2년 만에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윌셔 그랜드센터 운영 책임사인 한진 인터내셔널의 신용 등급이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진 인터내셔널의 리파이낸싱 리스크, 즉 자금 재조달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한진 인터내셔널은 만기 상환을 1년여 남긴 상황에서 8억 9,300만 달러 상당의 차입금 상환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윌셔 그랜드 센터는 호텔 영업과 사무실 임대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순손실만 9,13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의 부동산 가치가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윌셔 그랜드 센터 운영이 오히려 모회사인 대한항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청진기가 발명된 지 2세기가 흐르면서 어느덧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의사들도 청진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른 대체 기기들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청진기를 사용하던 의사들은 귀를 이용해 사람을 진단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학기기들은 심장과 폐 등의 비정상적인 리듬을 감지할 수 있으며 정확도도 높습니다. 새로운 기기 중 하나는 심장 박동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심전도 그래프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전통을 보면 의대생들의 졸업시 흰 가운과 청진기를 선물합니다. 청진기의 선물은 의사의 상징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진 기술은 여전히 의사가 알아야 할 기본이며 의사의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합니다. I'm afraid the old stethoscope is kind of falling on hard times in terms of rigorous training. 제임스 토마스 박사가 이끄는 노스웨스턴 대학은 에코사가 개발한 스마트 청진기의 테스트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코사는 심장 박동 감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천 개의 심장 박동을 기록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출신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니스 칼리간 씨는 이번 연구에 자진해서 참여했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칼리간 씨는 평생 동안 청진기 검사를 많이 받아왔지만 청진기에 대한 향수나 좋은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If they can get a better reading using the new technology, great.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기술의 변화로 초음파 스캐너는 TV 리모컨과 같이 작은 크기로 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동영상은 물론 판독 결과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청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의 탄생은 수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We can see how well the heart squeezes, how well the heart valves move, whether they're moving normally.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첨단 청진기를 반대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진기는 $200 선인데 비해 첨단 청진기는 수천 불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같이 사용해야 하는 기기들까지 합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 청진기의 경우 휴대가 간편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아직 있다고 월락 교수는 말합니다. I've grown up with my stethoscope and I love it. I love the sounds that it creates and I love the diagnoses that I'm able to make with it. And so I see that I'm going to have my stethoscope in one pocket and my ultrasound machine in the other. Good, very healthy.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 내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유관순 전기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은 각 학군장과 커뮤니티 주말학교에 유관순 전기를 온라인으로 전달했습니다. 김민선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은 지난해 3월 29일 뉴욕타임즈가 기획 연재한 간과한 여성들 시리즈에서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 속에 감명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14일 뉴욕주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3월 1일이 뉴욕주 기념일로 제정된 데 있습니다.
일이하고 유관순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recognize 하는 날입니다. 한 달 뒤 나소 카운티도 같은 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 역시 3.1 운동은 한국의 민족 단결을 일깨웠고 일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스토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훌륭하신 분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 삼게 해서 한편 내년부터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우수 학생 2명을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유관순 생가와 독립기념방 탐방 등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관순 전기보급은 나소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천안시 구본영 시장 일행의 4월 방미 때 논의됐고 15일 인권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홍역 감염자가 이달 16일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감염자는 당일 오전 팜스 지역에 위치한 스타벅스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같은 날 두 곳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롱비치의 한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새벽 0시 20분쯤 아테시아 블루버드에 위치한 스포츠 바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자살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내년 실시될 인구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인구조사원은 영어 구사가 가능한 18세 이상 시민권자에만 해당되며 시급은 $19 50센트부터 $20 50센트 사이입니다. 한미은행이 올해 3분기 1238만 달러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당 40센트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주당 50센트의 순이익에 비해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3분기 총 자산은 55억 2,798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스페인 국가원수가 서울시의 명예시민이 됩니다. 서울시는 국빈 방문 중인 펠레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를 시청으로 초청해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레페 6세는 왕세자 신분이던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참관했고 이번 방문은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스페인 국왕 부부와의 연을 계기로 스페인 도시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